지금부터는 강사님의 강의와 함께 동서발전에서 진행 중인 환경, 신재생 추진 전략을 토대로 강사님과 직원들 간의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린 칼라 에코노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평소 동서발전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추진 전략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바로 질문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본사에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차장님,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수님, 이 책에 그린 칼라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와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먼저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는 기존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나누었죠. 그게 또 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블루 칼라, 사무 노동하는 사람은 이 화이트 칼라로 나눴는데 그린 칼라는 직무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칼라 안에는 블루 칼라도 있고 화이트 칼라도 있고 또 그린 칼라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블루 칼라도 있고 화이트 칼라도 있고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되면 그린 칼라,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난 그린 칼라죠.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린 칼라 이코노미가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PPT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 30년 안에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 그냥 우리는 미세먼지가 조금 심각하다, 건강이 조금 나빠진다 정도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 가족들, 주위에 있는 직장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약 30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칼라는 단순히 여유 있는 선진국 학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 및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녹색 성장 전략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그린 경제의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서부터 그린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여러분께도 요약해서 보내드렸지만 내용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 그 이전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30년에 화석 연료 자동 2025년이요. 2025년에 화석 연료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선제적으로 2050년을 선언하셨지만 지금 기업이라든지 또는 공공부문에서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지 않나 또는 힘든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교수들, 연구하는 연구자들 또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디지털 뉴딜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린 뉴딜은 약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발전의 문제라고 여기지 기업하는 사람들은 나는 잘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시급한 문제다. 시급하다는 문제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실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사회였고 수출 위주의 사회라는 말은 주로
그 화석연료를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선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의 저자 반 존스는 그린칼라 노동자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린 뉴딜은 피할 수가 없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그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선진국의 현재 경험 그리고 이미 연구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면 독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난 7년 동안 약 50만 일자리가 산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2050년에는 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약 4,200만 명, 즉 3천만 명 정도가 물론 그 기존의 그 화석연료 부분에서 전환되는 인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 3천만 명 정도가 현재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새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학술적인 연구 또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에서 그린칼라 경제의 핵심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회사는 화력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어떤 기본 방향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수님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는 기획부서에 근무하고 계시죠. 제가 발표할 때도 언급했지만 현재 동서발전이 에너지를 100 생산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서 비롯되는 부분은 약 1.5% 정도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절반, 10년 안에 절반을 이루겠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요.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분야에서는 동서발전이 어느 발전 회사보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소극적인 분야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도 탄소 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잖아요. 한국판 뉴딜, 그래서 특히 그린 뉴딜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네, 제가 그 질문은 몇 점이라고 하기보단 제가 발표할 때 뉴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뉴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뉴딜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도 사회 대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무렵에까지 지지율 50%를 누릴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총기 규제 또는 의료보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총기 규제는 하지 못했고 의료보험은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한 걸 경험으로 보면 유럽 사회에서도 영국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00년대 이후에 메이플라워로 온 이후에 보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개척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 또는 의료보험을 개인의 책임으로 놓아두는 정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약 100년 전에, 저에게 말하면 90년 전이에요. 1933년. 약 90년 전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가 개인의 비즈니스 행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회적 대전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 뉴딜도 몇 점으로 표현할 것보다는 우리가 이 그린 뉴딜이 새로운 사업의 어젠다나 또는 오염물질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고방식 또는 우리의 행동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다. 그런 시급성을 얼마나 국민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도 동서 발전형 뉴딜 종합 계획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 환경, 사회적 가치를 주축으로 분기별 실적 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과 환경 분야에 대해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기별로 실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디지털 뉴딜 또는 그린 뉴딜, 안전 환경, 사회적 가치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하신 동서발전형 뉴딜은 디지털, 그린, 안전환경, 사회적 가치 4개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0대 역점 분야를 선정하고 총 91개의 세부 중점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0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매 분기마다 CEO 주재하에 점검 회의를 열고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린 뉴딜 환경 분야의 역점 분야를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 회사 보유의 신재생 사업 브랜드 개발을 통한 동서발전형 신재생 에너지 신모델 구축, 미래 수소산업 선도를 위한 동서발전형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모델 구축, 화력 발전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공감 환경망 구축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6대 역점 분야를 확실히 추진해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도 그 사회적 가치 홈페이지에 가서 동서발전이 하고 있는 것들을 꼼꼼히 확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서발전은 정말 훌륭한 회사 또는 모범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현재는 탄소나 유해물질 저감에 중점이 두어져 있고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이 그린 뉴딜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화력을 문 닫고 100%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 신재생의 개념이 그게 태양광이다. 태양광일 수도 있고 또는 풍력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기술이 없는 기술 제3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지금 2020년이니까 2025년 매 10년마다 목표를 또는 지금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동서발전도 2050년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플랜을 세우고 그 에너지 전환 플랜에 따라 회사가 얼마만큼 실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 그런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파트너 회사들 에너지를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동서발전만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테고 디지털도 또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파트너들과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몇 년도에 목표한 100% 그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목표들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